김 여인은 이 중견기업 사장의 아내이자 이 두 아들을 둔 엄마였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기 때문에 임직원들도 대부분 사모님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이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김 여인이 남편을 돌본 지 1년이 지날 무렵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본처와 남편의 진짜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본처의 가족들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0년 같이 산 아내랑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또 불러야겠네. 두 아들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이게 30년의 세월에 빈틈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왜 꼬리가 길면 잡히고 방귀 끝에도 반드시 냄새의 끝이 있잖아요. 그럼 30년 세월에 임직원까지 가족까지 모든 사람을 다 속였다? 다 속인 제가 볼 때 거죠. 이 정도면 신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사실 이 남편과 김 여인이 두 아들과 모든 이 사람들을 속인 건 맞습니다. 이 남편은요 이미 법률적으로 이 본처와 아들, 딸을 둔 유부남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 여인은 이를 알고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또 남편도 본처보다는 그녀에게 더 애정을 쏟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30년간 비밀로 속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유, 그렇다고 30년이나 속이다니요. 무엇보다 두 아들도 그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아들도요, 이 성년이 돼서야 자신이 혼외자고 또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김 여인은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잔인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30년간 본처 행세를 한 김 여인과 이 진짜 본처의 가족이 남편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인 건데 그러나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역시나 본처였습니다. 이 본처는 김 여인과 두 아들이 남편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요. 이 남편 회사를 장악해서 이 김 여인에게 지급됐던 배당금도 끊었다고 합니다. 참 자식들이 가장 안쓰럽네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본처가 자신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들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마라 이거였는데 이 혼외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재산은 다 이 본처와 본 자식들이 가져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김 여인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걸 계속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금 수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30년 인연을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2년 뒤에 남편이 사망을 했고 약속한 대로 상속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사망하고 8년 뒤에 아픔을 입고 살아가던 김 여인에게 뭔가가 도착합니다. 바로 한 통의 과세 통지서가 도착을 하는데요.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서였습니다. 증여세를 내라. 합의금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사실 내연 관계라는 건 우리가 좀 그렇긴 해요. 그럼 옳진 좀 않죠. 그렇긴 해요. 옳진 않은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쪽 입장에서 보자면 30년 동안 요거 관계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까지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는 그냥 그 관계와 무관하게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 자, 이번에도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치.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무슨 뭐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누가 내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낼까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일단 받은 게 증여로 받은 거냐 아니면은 사실혼 해소로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받는 거냐.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되고 위자료 특히 재산 분할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혼할 때도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본인의 기여한 몫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남편 명이다. 네. 근데 아내가 열심히 이제 내조를 해서 아파트를 남편 명으로 했다. 그럼 이혼하면 반을 가져오잖아요. 네. 그 원래 아내의 몫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 양도세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걸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기여도에 대한 몫이다. 재산 분할하니까 그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네.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한 거죠. 일단 이 여인이 사실혼인지도 좀
확인해봐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본처가 있잖아요. 본처가 있어서 서류 정리가 안 됐으면 아무리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이거는 보호받지 않아요. 중혼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도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단순히 그냥 증여를 받은 거잖아요.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입장에선 이거 정말 트루먼 쇼거든요. 날 빼고 너무 완벽하게 속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속은 거잖아요. 이거 정말 사실혼이 아닐까요? 일단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일단 여인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면서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심판원은 이 수억 원의 합의금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데 따른 위자료 명목이 맞다라고 하면서 증여세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중원적 사실혼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굉장히 예외적으로 30년 동안 완전히 부부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흥의 어떤 권리를 중원적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흥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사건도 그런 판단이 내려진 사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혼 관계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가까운 이 내연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이 위자료 성격, 합의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실혼 청사에 대한 어떤 위자료 성격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해서 판단을 해준 사례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외자 아들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 상속분 청구를 안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앞서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서를 쓰면 네. 상속분 청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상속분 청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또 문제가 되냐면 이제 재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재력가와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죠. 그 집에 자녀들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이제 젊은 여성이 재혼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재혼에 동의하는 대신에 여기 상속 안 받겠다는 포기의 각서 쓰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재혼하면서 상속 포기 각서 썼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혼인 신고하고 10년, 20년 살았는데 나중에 못 받을까요? 받죠. 받죠. 포기 각서 썼는데 받아요? 각서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다. 맞아요. 왜 의미가 없느냐?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라는 거는 내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포기하는 거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포기하는 거 안 돼요.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외국에는 혼전계약서가 인정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혼전계약서가 인정 안 됩니다. 혼전계약서에 주로 뭘 써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포기한다 이런 걸 이제 쓰기 원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써도 판례가 나왔는데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이혼할 때 발생하잖아요. 미리 혼인도 안 했는데 포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재혼하시게 될 때 자녀가 반대하면 각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알겠다. 내가 쓰마. 지장 찍고. 이 경우도 아니라는 마찬가지예요. 이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상속권이 있으면 본인의 이제 권리가 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신 다음에 합의하면서 이제 상속을 포기했다든지 이제 상속 재산을 뭐 이렇게 합의하면 그 효력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단순히 내연 관계에서 주고받은 돈이었다면 증여세를 그러면 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이 내연 관계를 포함한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 다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상속세법에서는 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같은 일정한 이 친족 관계에서 일정 부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런 친족 관계에서도 증여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족 관계가 아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기준이에요. 50만 원 미만까지는 괜찮은데 50만 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비싼 명품 선물 이런 거 받으면 사실은 다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아니 증여세가 50만 원 넘으면 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그래? 알겠습니다. 50만